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만 5년 만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대보름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집을 태우며 애군도 맞고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공영 복합 주차타워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주차 공간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의 입지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만 5년 만인데 시 계획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세종시는 지난 2021년 3월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이곳 7만 2천여 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1년 안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이 거의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입지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지난해 최민호 시장이 취임한 뒤 주민들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환자들이 나머지 전북면의 3천 이상의 전북면 주민들을 대표합니까? 저희 성동리 주민과 전북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세종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가 소통이 없이 설령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투에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겠다.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입지 확정이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일요일이 1년 중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뜬다는 정월 대보름이었죠.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도 모처럼 달집 태우기를 비롯한 대보름 행사가 열려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신명나는 풍물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관람객들도 놀이패의 행진을 따라 걸으며 어깨를 들썩입니다. 추수가 끝난 논 위에선 연날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완화된 방역 지침에 정월 대보름이 휴일과 겹치면서 외암민속마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좀 처음인 거라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못했었는데 또 이런 야외 행사가 오랜만에 또 열리게 돼서 좀 설렙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엄마 아빠와 함께 새끼줄에 엮는 아이들.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라고 소원 빌었어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동생은 어떤 거 빌었어요? 우리 식구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가 저물고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르자 대보름 행사의 백미인 달집 태우기가 시작됩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새끼줄을 달집에 감고 불을 붙입니다. 마치 애구를 쫓아내듯 대나무와 솔방울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헐헐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달집을 태우면서 건강과 행운을 비는 그런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대보름날 행사를 맞이합니다.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중단됐던 대면 행사가 다시 열리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영 복합 주차 타워가 이르면 이달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 준공 목표로 주차 공간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지중해 마을의 공영 복합 주차 타워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3월 중 착공됩니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아산시가 공영 복합 주차 타워를 짓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주차시설 건축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시가 주차 수익과 임대 수익을 일정 기간 상환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의 재원 확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차타워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주차타워에는 약 156억 원이 투입되며 1층에는 경로당과 근생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준공 목표일은 올 연말입니다.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현재 80대 수준의 주차 공간이 200대까지 늘어납니다. 시는 주차타워의 주차 공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만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의 주차 공유제 시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주차타워 활성화와 주변 주차 질서를 위한 단속 카메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올해 상반기 읍면동 열린 간담회를 엽니다. 상반기 간담회는 읍면동 주요 기관이나 단체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업무 보고와 시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 설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정은 8일 신창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온양 1동과 6동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일반 시민 200에서 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충청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홍성 출신인 김 부지사는 대전 명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과 안전관리정책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8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의 8대를 우선 배정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오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 법인, 단체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온 세종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건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5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 역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 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아동 청소년의회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소년의회가 이미 법정위원회로 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청소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의회는 시장님이 모집이나 기관 추천받아가지고 임명을 한 청소년 의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의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과연
입장에 타당한 건지 여기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특히 청소년 의원 임명 과정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개입되면 자칫 청소년들이 치우친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은 어른들의 잣대로 바라본 지나친 해석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공개적 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제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임시회를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나선 것도 논란입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 초등학교 입학 예비 소집에 불참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아동 8명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약 대상 아동 5,478명 가운데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274명으로 이 중 8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 8명 모두는 가족 이민 등으로 인한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사업 종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6가지입니다. 공모는 2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 공모는 이달 28일까지, 2차 공모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3일 낮 2시부터 박연 문화관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9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개인별 건강정보 데이터를 파악해 24주 동안 건강상담과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기 대상자는 예비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30명을 전화 접수로 모집하며 이후 개인별 건강검진을 실시해 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24일까지 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분기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범위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며 신청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당직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좌식 테이블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음식점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0개까지 입식 테이블로 교체해줍니다. 다만 기존의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았던 업소나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아산시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는 1902년 한인들의 이민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중노동을 하며 받은 월급을 쪼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놨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진 못했는데요.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묘비 탁본이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백인숙 선생과 남편 백낙현 선생의 묘비 탁본입니다. 결혼 전 본명인 박인숙이라는 이름과 출생일, 출생지, 사망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여성단체인 대한부인구제회 결성에 참여한 백 선생은 미주 한인의 권익 향상과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교민들과 함께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묘비 탁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한 이민자 묘비 58개를 탁본했고 이 가운데 백인숙, 오창익, 함상여 선생 등 독립운동가 12명의 공적을 확인해 독립유공자로 추서했습니다. 옛날에 이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특히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작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줬다는 데서 아주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탁본은 독립기념관에 기증돼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머나먼 타지에서도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을 바랐던 한인 1세대들. 한국 이름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 있고, 이분들이 물론 살면서 죽으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해야 돼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0일부터 강원도 일원에서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펼쳐지는데요. 우승을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충남 선수단을 김장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썰매가 빙판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릅니다. 스틱 하나로는 썰매를 끌고 다른 한쪽으로는 퍽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약속된 맞춤 전술. 강력한 슛이 순식간에 골망을 흔듭니다.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이끌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은 오는 10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 참가하는 충남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입니다. 선수단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금메달입니다. 코로나 풀리면서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앞두고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팀워크를 많이 지금 다지는 팀워크 훈련을 위주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우리는 꼭 금메달 따겠습니다. 이번 동계체전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에 출전하는 충남 선수는 모두 12명. 대회를 위해 현재 일주일에 2시간씩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국가대표 선수 1명과 전직 국가대표 3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노련미가 돋보이는 팀이자 장애인 아이스하키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큰 것이 충남 선수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 거 보면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상지 장애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충남 선수단의 최고 성적은 준우승. 지난해에는 동계체전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면서 2년 만에 펼쳐지는 체전인 만큼 최고 성적 달성을 위해 막바지 체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도민들의 응원입니다.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이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의 열렬한 그런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균 나이 50대의 장애인 아이스하키 충남 선수단의 금빛 메달 도전기. 그 열정과 투지를 응원합니다. 충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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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등록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보조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실버카, 워커, 목발, 네발 지팡이, 이동식 좌변기, 목욕 의자 등입니다. 3개월간 대여가 원칙이지만 대기 이용자가 없으면 1회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천안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의 퇴비와 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중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료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관내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내일카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관내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으로 월평균 보수 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일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근속 7개월부터 6개월간 매달 25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이 지급되며 카드는 유흥업소 이외의 교통비와 식품, 자기개발, 문화여가 등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아산시 관내로 제한되며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